안녕하세요. 네, 신천교회 최주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됐어요. 초청잔치 당일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 후속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프로그램이란 뭘까요? 후속 프로그램, 뒤에 이어지는 것, 뒤에 이어지는 프로그램, 바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S라고 하죠. 아이들이 초청잔치에 와서 그날 즐거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 아이들의 발길도 그것으로 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까워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이들이 단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또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과 우리들은 너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해 라는 메시지를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들이 너를 사랑해 라는 그런 느낌을 아이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전달이 돼야 해요. 초청받은 친구들이 해야 할 미션들, 그리고 또 초청한 친구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사가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캠프나 초청잔치 이후에 아이들이 집에 돌아간 이후에 주일학교는 가장 해이해집니다. 그 격정의 시간을 거치고 체력적으로도 방전되고 그 이후는 딱 주일학교에 공백기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붙들어 간다면은 그 아이들이 좀 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일깨워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나 며칠 동안 뜨거운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억에서 흐려지고 잊혀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피드백을 통해서 더욱 개선된 다음 초청잔치도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다음번을 위해서 또 더욱 발전된 시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후속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프로그램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그런 것들을 꼭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시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고 싶은데도 또 교회에 못 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고 싶은데도 교통편이 안 돼서라든지 또 부모님께서 처음에 초청잔치 때는 보내줬는데 거기 있는 그 교회가 알고 보니 뭐 이상한 교회라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오해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오고 싶은데도 못 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 교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오해를 풀어드린다거나 교통편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하면은 그런 오고 싶은 아이들이 더욱더 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 프로그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후속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해줘도 그 초청잔치 당일날 아이가 행복했던 추억이 없다면 거기 그냥 그 별 관심 안 가는 그분들이 나에게 숙제로 내주는 이것들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동기부여가 될지 그걸 생각해보면 그날 당일 초청잔치 날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그날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단 가장 좋은 후속 프로그램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초청잔치 당일날 폐회식 때 그때 아이들에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21일 동안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해보고 그것이 21일이 반복해서 3번이 되면은 다시 60일 가까이 되는데 사람의 습관이 형성되는 게 한 60일 정도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습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그날을 기억하고 그 선생님과 연락하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초청받은 친구에게 줄 미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초청받은 친구, 구도자 아이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게 숫자는 제가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어요. 여기 캠프북 잠깐 보실까요? 캠프북 15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여기서 펴보시면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초청받은 친구의 미션, 그리고 초청한 친구의 미션, 그다음 교사의 미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초청받은 친구의 미션을 여기 숫자를 1일차, 5일차, 4일차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1일차에 초청해준 친구와 선생님께 그 초청받은 친구가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이 미션을 수행하면 그 아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친구라는 그 글자를 21칸으로 나누어서 색칠하는 그 미션지가 있어요. 그거에 한 칸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칸을 다 색칠을 하면 그 아이에게 사전에 약속한 어떤 선물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일차에는 예를 들어서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기. 여기 5일차를 보시면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면은 그 미션지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여기에는 목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지 마세요.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주시면은 아이들이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느 날이 재밌나 우선은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도 그런 상황은 생기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카드식으로 카드 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루 넘겨보고 이날 이거 다 하고 또 넘겨서 그 다음날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런 것들을 또 초청받은 친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겠고요. 말씀 따라 써보기라는 미션이 3일째에 들어있어요.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여기서 지금 하얀 글자들은 이렇게 색칠할 수 있도록 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부만 비워놓거나 전체를 비워놓거나 단어만 비워놓거나 하셔서 이 글자를 따라서 써보는 미션 이런 것도 하면은 한 칸 색칠하고 초성 퀴즈 맞히기 이런 미션이 또 들어있습니다. 시옷 기억 이것은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정답은 성경. 이런 식으로 정답은 제가 꼭꼭 감출 필요는 없어요. 그 미션지 한 장 한 장이 있으면은 구석에 조그맣게 정답을 적어 놓으시거나 가능하시면 뒤에다 적어 놓으셔도 되고
그 정답을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절대 볼 수 없게 숨겨놓으실 필요는 없고 스스로 풀어보고 못 맞추면 정답을 확인해서 아 이건 성경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미션을 제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안아드리기라든지 친구 교회에 한 번 더 참석하기. 이런 미션은 한 번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한 번만 정말 오고 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매주 일요일 미션으로 넣는다든지 그거는 이렇게 교사분들이 재량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초청 잔치 때 배운 바로 예수님이라든지 내친소라든지 그런 찬양들을 불러보고 스스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빠 엄마 집안일 도와드리기 이런 미션을 하면은 그 구도자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얘가 거기 갔다 오더니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션도 수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고요. 초청해준 친구랑 학교에서 만났을 때 악수하기 아니면 하이파이브 안아주기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이것을 했다면 미션 성공. 다음 명탐정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아라. 이것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어요. 이 강아지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면은 그 아이는 그런 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무엇이든 자연이든지 사물이든지 사람 나를 찍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되는 거를 무엇이든 좋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내봐라 하면은 그 아이들이 사진을 보내면 또 미션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번에 썼던 말씀 예를 들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그렇게 그냥 따라 써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워서 그것을 안 보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미션이 통과된 거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을 한번 3가지 정도 적어봐라. 그럼 적었으면은 그게 무엇이 됐던 간에 이렇게 오케이 사인 잘못된 습관 1가지를 고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하면서 21일차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미션들을 제가 날짜는 설정을 해놨지만 꼭 이 순서에 맞춰서 애들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한번 찾아가기, 선생님과 한번 만나기 이런 미션이 있다면 그것은 딱 17일차에 돼 있는데 우리가 뭐 19일차, 20일차에 만난다고 해서 그것이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날 이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그날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친구들은 미션이 초청받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몇 가지 그 친구들에게 그 초청 자기들이 이렇게 불러온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초청한 친구와 찍은 사진, 프로필 사진 하기. 뭐 폰이 있어야겠죠. 이런 아이들은 뭐 고학년이나 폰이 있는 아이들만 가능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초청한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면 그것을 미션으로 쳐주고 또 초청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런 미션은 또 교사님들이 조정을 하셔서 4일차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자주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초청한 친구에게 줄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 하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각자가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고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냥 스스로 뭐 종이를 접어서 준다거나 그런 작은 선물도 괜찮으니까 부담 느끼지 않도록 작은 선물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급식소에서 친구의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정말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 얘기해 주면서 이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볼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또 초청한 친구를 위해서 편지 써보기 이런 미션들이 초청받은 친구는 뭐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빼서 이런 것들로 대체를 했어요. 자, 이제 교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교사들은 1일차, 2일차 상관없이 사실상 가능하다면 더 자주 할수록 좋은 그런 미션들이에요. 그래서 초청 잔치를 되돌아보고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 생각해보는 것. 피드백을 해서 다음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온다면 다시 온다면 어떻게 또 맞아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직접 한번 불러보세요. 부르면서 기도해보세요. 이것들도 어떤 일차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능한 한 자주 할수록 좋은 미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청 잔치 때 사진을 많이 찍으시겠죠? 그 중에 잘 나온 사진들을 몇 장을 인화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주려면 주소는 미리 알아놔야겠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줄 때 짧은 편지와 함께 보내준다면 아이들이 이날을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선물을 보내준다거나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거는 필수로 하기에는 여건이 개인마다 다르셔서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테레비 신방, 텔레폰, 레터, 비지트 그래서 전화해주거나 편지나 가능하면 방문도 해주고 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뭐 어렵다면 근처에서 뭐 떡볶이집에서 만나서 한번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런 신방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쁜 사진을 찍어서 이거는 성경 말씀 구절과 함께 아이들에게 보내주면서 또 안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들도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배당이나 선생님 집 또는 기타 장소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특별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활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러브 페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캔버스 액자가 딱 하얗게 있고 이렇게 칸마다 색깔 번호가 다 있어서 아이들이 붓으로 색칠만 하면은 이렇게 멋진 그림이 탄생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여유가 있으시다면 구매해서 아이들과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서 고학년이 해보면 좋은 활동이고요. 아까 김가원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그런 요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운동 좋아하니까 함께 뛰어노는 거라든지 그런 분반 특별 활동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미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찍은 사진, 선생님들도 카톡 프로필 사진을 해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연락처 찾아보다가 은근히 잘 보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그날의 그 기억을 되게 즐겁게 생각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에 아이들이 또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미션지인데 아까 1층에서 분반 선택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1일차 미션 하면 칠하고 2일차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칠해서 요거를 완성하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인증을 하면 선생님과 약속했던 그런 선물을 제공하고 이렇게 이것들을 21일치만 일단 저희가 드렸지만 요거를 변경해서 다시 21일치를 좀 뭔가 추가된 변경된 그런 것들을 시작해도 또 좋고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한다면 60일치가 되면 그것이 가장 습관이 되는데 가장 훌륭한 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단 21일치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미션지들은 정말 후속 프로그램의 한 방법일 뿐이고요. 아이들이 사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고민과 방법들이 후속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교사 자신들이 나는 별로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데 아이들 보고 너는 예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라 라는 미션을 준다는 것이 참 말이 안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부터 예수님과 좋은 친구가 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이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도 이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습회에 또 초청 잔치의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강습회의 그런 후속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것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 아까 이윤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그 일에 그냥 빠져서 거기에서만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딱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다 해도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교회에 나와 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낯선 곳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 다 청소하러 간다거나 이렇게 아이들끼리 방치되는 시간들, 그때 교사들의 시선이 그 아이들에게 항상 가 있고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프로그램 강의 마치고 이제 분반 친교 프로그램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